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남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번 시간에 학교에 가지 못한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아동 상담의 이론과 상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동 중심적 상담이 여러분 어떤 건지 들어보셨죠? 들어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에 걸쳐서 인간 중심적인 아동 양육 방식은 지노트나 고다네가 같은 인본주의 학자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었죠. 이들의 방법은 노조스의 자아이론,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으로부터 발전된 것입니다. 노조스는 1928년부터 10여 년간 이란 뉴욕의 노체스트에 있는 동안에 상담법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기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고 자신에게 독특한 방법을 정리하여 발표하면서 많은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칼 로저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내담자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담자를 한자를 보기 이전에 생명력을 가진 인간으로 볼 것을 주장했어요. 치료적인 면접 중에는 반드시 병리적인 증상의 진단이나 처방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의 장점이나 또 소질이나 정서나 내면적인 세계 등을 강범위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스에 하면 프로이드 학파에 말하는 인간의 무의식 있죠. 무의식은 그것은 지난날의 어떤 상처 때문에 아직 표현되지 못한 이게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조스의 치료에 대한 강조점은 내담자가 가진 발휘되지 못하고 숨은 그런 잠재적인 힘을 개발하는 데 있고, 이것은 치료자와 환자, 치료자와 환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1년 클라이언트 센터드 테라피라는 책으로 그의 견해를 발표하고 성격 이론과 행동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거예요. 주요 개념 볼까요? 인간과는 노조스 이전의 일반적인 인간과는 인간이란 비합리적이고 사회하기 어렵고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파괴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화되고 전진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의 결론이며 기본적으로 협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믿음성 있는 존재로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인간은 긍정적이고 전진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두 번째 유기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유기체는 언제나 현상학적인 장과 상호작용하며 유기체의 전체 조직 체계에서 어떤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체는 사고나 감정, 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자기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체의 1차적인 목적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유기체의 기본적 욕구는 경험하고 있는 유기체를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현상학적인 장 한번 볼까요? 현상학적인 장은 유기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지각,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여 주어진 시간에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전체로서의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유기체의 기본적 욕구는 경험하고 있는 유기체를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현상학적인 장은 유기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은 지각,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여 주어진 시간에 유기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전체로서의 환경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을 무시해버리거나 의식적 또 무의식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건의 그 실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 현상적인 장에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그 직접 그 생활 환경에서 지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각하는 바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그 지각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실체는 주관적, 개인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볼까요? 자. 여러분, 자. 사람이 자기 자신 나를 내가라는 말을 따라 식별하거나 뭐 이런 것과 관계되는 그 현상 세계의 사건이나 또한 본질을 자기 경험이라고 하죠. 내가 또 나를 이라는 말이 생활의 여러 명과 관계되고 있는 것을 지각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지각들에 밀착되어 있는 가치를 포함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현 경향성과 자아 실현 경향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슷한 소리 같죠?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유기체는 그 자체가 그 소유한 가능성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실현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형성적 경향성의 부분으로서 꼭 필요한 것, 생특적인 것이며 인간에게는 행동의 그 최상의 동기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향성은 그 성장의 신체적, 심리적 요소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실험 경향성 볼까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의 모든 면에 그 영향을 미치죠. 낮은 수준에서 실험 경향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이나 또 물이나 또 그리고 공기와 같은 그 기본적인 욕구를 그 충족시키도록 그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험 경향성은 유기체의 그 생존을 보충하는 것 이상의 작용하는 거죠. 그저 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그런 욕구. 유기체의 성숙과 성장을 촉진시키고 향상시킵니다. 그 인생의 초기에는 실현 가능성의 신체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들 중에 뭐가 우세하죠? 신체적 요소가 처음에는 우세하다가 성장함에 따라서 신체적 요소가 심리적 요소로 변하는 거,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일단 자아가 출현하게 되면 자아 실현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은 한 인간이 자신이 되는 과정이며 그 개인의 독특한 특성들과 잠재력을 발달시켜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좀 더 유능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며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며 경험이나 학습이나 그런 것에 의해 그 도움도 되고 또 방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자아 발달과 적응 혹은 부적응 행동을 대해서 살펴볼까요? 노조에서의 성격 이론에서 자아는 핵심이 되는 개념이죠. 자아는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의 중요한 발달에 의해 평가 혹은 그 자기에게 받은 그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건강하게 또한 그렇지 못하게 발달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렸을 때 사랑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은 부모나 그 밖의 타인들을 포함하는 현상적 혹은 경험적 장에서 그 지각된 그 실체와 더불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경험들을 실험 경향성의 욕구에 충족시킬지 그렇지 못한 것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경험이면 긍정적 가치로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의 조건들에 어긋나게 행동하게 되면 아동은 죄의식과 자신의 무능력감, 무가치함을 느껴 방어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곱 번째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노조서는 좋은 삶 혹은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 실현을 향한 그 선천적인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본래 선천적으로
자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얻고 그런 또한 그런 좋은 그 평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욕구가 자기 관심의 욕구를 그런 욕구를 자기 관심의 욕구라는데 그런 관심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충족될 때 유기체의 실현 경향성과 경험들을 정확하게 의미화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가장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고 그 결과로 개인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의 목적과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 중심 상담의 궁극적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목표는 한 개인의 자아 실현 경향성을 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치료 목표는 한 개인의 실현 경향성을 발휘하는 그 장애가 되는 걸 제거함으로써 내담자가 보다 성숙해지고 자기 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잠재력의 발휘를 막는 그 불안감 또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기에 상담자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담자의 진실성, 무조건적 또한 긍정적 존중 또한 공감적 이해와 같은 그 태도는 내담자 그 치료받는 사람들의 그 변화를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